2025년 5월 21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센트럴 리그 정규 시즌 경기에서는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와 주니치 드래건스가 맞붙습니다. 요코하마는 현재 리그 4위로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니치는 5위로 타선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의 강력한 투수진과 데이터 기반 전략이 주니치의 전통적 투수력을 어떻게 압도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현재 18승 3무 17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도 5승 5패로 균형 잡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은 좌완 투수 아즈마 카츠키와 MLB 출신의 트레버 바워로 이루어진 강력한 선발진입니다. 특히 아즈마는 시즌 평균 자책점이 2.69로 리그 정상급 투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쿠와하라 마사유키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타자입니다. 요코하마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운영으로 게임을 주도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과 뛰어난 수비력을 통해 상대팀을 압박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주니치 드래건스는 현재 16승 2무 20패로 리그 5위에 머물며 타선의 부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은 오노 유헤이와 마츠바 다카히로를 중심으로 한 투수력에 있습니다. 오노 유헤이는 최근에 복귀 후 무실점 행진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호소카와 세이야는 팀 내 유일한 강타자로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치는 투수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비 중심의 야구를 구사하지만 타선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득점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팀 간 최근 맞대결에서는 각각 5승씩 나누어 가지며 균형 잡힌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아즈마 카츠키와 트레버 바워를 중심으로 한 투수진이 주니치의 약한 타선을 제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니치는 호소카와 세이야를 중심으로 장타력을 활용하여 득점을 노리지만 요코하마의 탄탄한 수비와 투수진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투수들의 압도적 제구 능력과 주니치 타자들의 대응력이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즈마 카츠키와 트레버 바우어로 이루어진 선발진은 주니치 드래건스의 약한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쿠와하라, 마사유키를 중심으로 한 타선은 필요한 시점에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니치 드래건스는 오노 유헤이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며 요코하마의 타선을 압박해야만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요코하마의 안정된 투수 운영과 공격력에 힘입어 3-1로 요코하마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이번 경기에서 주니치 드래건스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코하마의 전략적 운영과 강력한 투수진은 주니치의 타선 부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니치 드래건스가 더 끈질긴 수비와 변칙 전략을 구사한다면 균형 있는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주니치의 저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에메이즈디아 줌 스타디움에서 히로시마 토요카프와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는 시즌 중반에 접어든 두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현재 센트럴 리그 2위에 위치하여 선두권 추격을 노리고 있으며 반면 야쿠르트는 하위권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양 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대결의 결과가 순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현재 38경기에서 21승 16패 1무를 기록하며 리그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타율 좀 253과 방어율 2.34로 리그 상위권을 자랑합니다. 특히 시모노다 쇼타가 8승 2패, ERA 2.34로 선발 투수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마무리 이와자키 스구루는 15세이브로 불펜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드로 파비아는 타율 .327, 4홈런, 19타점으로 공격의 핵심이며 키쿠치 다이키는 도루 능력을 발휘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리 경기에서 고른 타격과 견고한 투수 운용이 돋보였습니다.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현재까지 34경기에서 12승 21패 1무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팀 타율 .22와 방어율 3.50은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피터 램버트는 ERA 3.29로 신임 에이스로 자리 잡았으나 불펜진의 불안정한 경기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A고로 모기가 타율 .2777로 분투하고 있지만 전체 OPS가 낮아 공격 효율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타선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펜의 방화가 반복되어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졌습니다. 히로시마와 야쿠르트의 역사적인 상대 전적은 히로시마가 유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히로시마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며 에메이지더 줌 스타디움에서 강력한 홈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원정에서의 낮은 승률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 대결은 이번 경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히로시마는 쇼타 모리시타를 선발로 내세워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의 이닝 소화력과 좌타자 상대 우수한 삼진율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야쿠르트는 피터 램버트가 얼마나 오래 마운드를 지키고 불펜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히로시마는 강력한 홈 불펜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야쿠르트는 모기의 출루와 나카무라의 장타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히로시마의 4-2 승리로 홈구장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홈구장의 장점을 활용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반면 야쿠르트는 투수진 운용과 타선의 일관된 성적이 필요합니다. 경기의 결과는 두 팀이 남은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주요 기점이 될 것입니다. 히로시마는 더 높은 순위를 위해, 야쿠르트는 반등을 위한 전략적 승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산의 홈구장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며 두 팀 모두 시즌 중반을 향해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하위권 탈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며 SSG는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특히 두산의 부상 문제와 SSG의 강력한 불펜진이 승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 베어스는 현재 리그 9위로 18승 22패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5경기 중 3승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의지가 타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타율 0.327로 팀을 이끌고 있으나 중심 타자인 김재환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한 선발진 공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곽빈과 홍건희의 부상은 팀의 투수진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투수 최승용과 최원준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선발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는 현재 7위에 위치하며 19승 21패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SG의 불펜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 0.5리를 자랑하며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드류 앤더슨은 안정적인 피칭으로 선발진을 이끌고 있으며 최정과 최지훈은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은 최근 경기에서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이순경의 공격적인 전술도 팀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SSG는 역사적으로 두산이 118승 100패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SSG가 3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도 SSG가 두산을 상대로 승리했으며 특히 최정과 최지훈은 두산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두산의 좌완 투수가 SSG 타선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는 두산의 부상 문제와 SSG의 강력한 불펜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은 최승용이 초반에 잘 버텨주고 중심 타선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의지가 리드하는 타선이 SSG 불펜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SSG는 안정적인 불펜 운영과 최정, 최지훈의 클러치 능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SSG가 6-4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SSG 불펜의 안정감과 공격적인 타선 운영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이번 맞대결은 시즌 중반 레이스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산은 홈 경기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으며 SSG는 상승세를 이어가려 합니다. 각 팀은 각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울산 문수 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KBO 리그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화 이글스가 상위권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경기로 NC 다이노스는 홈 경기장 부재와 부상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한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양팀은 각각 다른 전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NC 다이노스는 현재 20승 21패 1무로 리그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SSG 랜더스에게 0-4로 패배하며 일관성 있는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은 평균 타율 WR60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지만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은 5.23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트 데이비슨과 같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력에 타격이 있으며 주로 희동권이 중심타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홈구장의 사고로 인해 경기장을 울산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8승 18패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으며 안정된 투수진과 균형 잡힌 공격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자책점 3.26으로 리그 최고의 투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수 조나단 폰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은성채가 활약하며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우준의 부상은 내야 수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한화 이글스가 7승을 거두며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NC는 최근 한화와의 경기에서 1승 7패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투수진은 NC 타선을 상대로 평균 자책점 2.98을 기록하는 반면 NC의 투수진은 한화 타선을 상대로 평균 자책점 6.14로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NC는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부족해 실점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안정적인 투수진과 효과적인 클러치 히팅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NC 다이노스는 부상 문제와 홈 경기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 한화의 강력한 투수진을 상대해야 하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화의 왼손 파워 히터들이 울산 문수 야구장의 짧은 우측 펜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한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한화 이글스가 5대3으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화의 뛰어난 투수력과 타선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예측합니다. 이번 경기는 한화 이글스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아니면 NC가 홈 관중 앞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팀 모두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화의 조직적인 팀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그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일본 J리그 컵 조별 예선에서 레노파 야마구치 FC가 가시와 레이소를 홈으로 맞이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시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기로 레노파 야마구치는 수비를 강화하여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가시와 레이솔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노릴 예정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의 전술적 대응과 선수들의 개별 능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레노파 야마구치는 J2 리그에서 19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경기에서 성적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을 견제하고 역습을 시도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타 료가 타겟 포워드로서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며 요코야마 료이가 득점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수비 라인이 경기당 평균 1.43골을 허용하여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와타전에선 수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팀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J1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점유율 중심의 공격적 축구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며 카키타 유키가 4골 3도움으로 공격의 선봉에 섭니다. 최근 경기에서 가시와 레이솔은 요코하마와 나고야를 각각 2-0, 2-1로 꺾으며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당 평균 1.14골만 허용하는 탄탄한 수비 라인과 함께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팀의 강점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가시와 레이솔이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대결에서는 4-1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레노파 야마구치는 홈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고자 하겠지만 과거 매치업에서 드러났듯이 가시와의 공격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의 전술적 매치업에서는 레노파의 수비 밀집 전술과 가시와의 공격 다변화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시와의 효율적인 득점력과 레노파의 역습 전략 간의 대결이 경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의 점유율 우세에 기초한 공격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노파 야마구치는 수비를 두텁게 하여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가시와의 높은 점유율과 날카로운 공격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키타 유키와 코이즈미, 요시오 같은 공격 자원이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와의 견고한 수비는 레노파의 빠른 역습에도 잘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 팀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할 때 가시와 레이솔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레노파가 초반부터 강력한 방어를 펼치고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시와 레이솔은 이번 경기를 통해 조별 예선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레노파 야마구치는 홈 2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지만 전반적인 팀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가시와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승패를 결정지을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쇼난 벨마레와 FC 도쿄가 J1 리그 경기를 레몬가스 스타디움 히라츠카에서 치릅니다. 양팀 모두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쇼난 벨마레는 홈 경기에서 최근 부진을 털어내고자 하고 FC 도쿄는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성적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술적 맞대결과 최근 성적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현재 리그 14위에 위치, 16홀 경기에서 6승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만 거둬 경기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키토 스즈키는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며 코스케 오노세는 2개의 도움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쇼나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해 측면 공격에 주력하지만 측면 수비의 공간 활용도가 부족해 실점률이 높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 2점을 살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나 방어적인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FC 도쿄는 리그 16위에 머물며 원정에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셀로 히베이루는 3골로 공격의 핵심이며 켄토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C 도쿄는 3-4-2-1 포메이션을 통해 볼 소유를 중시하는 전술을 구사하나 수비 전환 시 중원 보호가 미흡해 역습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요구됩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FC 도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성적도 FC 도쿄가 앞서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FC 도쿄가 승리했지만 쇼난도 홈 경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이번 경기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팀의 평균 득점 능력 차이와 BTTS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양 팀 모두 득점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수비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공격력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 할 것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부터 공격적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 FC 도쿄는 중원에서의 우위를 통해 빌드업을 시도하며 마르셀로 히베이루의 공중 경합 능력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FC 도쿄의 조직력과 상대 전적 유세로 인해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쇼난의 홈 경기 특성을 고려하면 무승부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1로 FC 도쿄의 승리를 점치나 양팀의 공격적인 접근으로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하위권 탈출을 위한 중요한 일전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홈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며 FC 도쿄는 안정된 볼 소유와 효율적인 득점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FC 도쿄가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양팀 모두 수비에 취약한 모습이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KBO 리그 경기는 각 팀의 현재 순위와 최근 성적을 감안했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기입니다. 삼성은 최근 6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날 경기를 통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면 키움은 7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25 시즌 현재 21승 25패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6연승의 기세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의 공격력은 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타율 0.318과 경기당 평균 7.7점을 기록하여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투수 원태인이 있는데 그는 지난 시즌 15승과 평균 자책점 3.66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수 데니 레예스와 아리엘 후라도가 합류하면서 선발진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 저하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리그 최하위인 14승 35패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8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NC와의 경기에서 김현주가 첫 선발승을 거두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키움의 공격력은 팀 타율 0.27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며 불펜진 또한 WHIP 1.42와 평균 자책점 4.27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가 부상에서 복귀하였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이그는 최근 경기에서 결승 홈런을 기록하며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키움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3-2025 시즌 동안 삼성은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12승 6패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이번 시즌에는 5승 1패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경기 초반 득점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불펜진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키움은 선발 투수진이 삼성의 공격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타선 역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가 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초반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원태인은 홈 구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키움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현준이 이끄는 삼성이 공격력을 발휘하여 후반부에 차이를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은 김현주의 호투로 인해 초반에는 접전을 펼칠 수 있지만 불펜진의 약점이 후반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스코어는 삼성 라이온즈가 6-3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일부 선수들의 부상 복귀와 잠재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팀 전력이 부족하여 삼성을 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 삼성은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키움은 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가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즌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로 여겨집니다. KT 위즈는 최근에 부진을 떨치고 반등을 노리는 가운데 KIA 타이거즈는 현재의 안정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T 위즈는 현재 리그 순위 7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3승 6패 1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투수진으로 특히 고영표 선수가 시즌 평균 자책점 3.54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조합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그의 피칭 메커니즘은 KT의 핵심 전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다소 저조하여 팀 타율 .2444와 29홈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0-13으로 참패하며 공격력 부진이 드러났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현재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팀의 타선은 나성범 선수를 중심으로 장타력을 발휘하며 매입의 40의 팀 타율과 .372의 장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의 출루율이 팀의 득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수진은 평균 자책점 4.64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탈삼진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KIA 타이거즈는 KT 위즈와의 맞대결에서 7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시즌에만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KT는 KIA를 상대로 상대적 타격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나 KIA 투수들의 WHIP와 FIP 지표를 활용한 주루 플레이가 매치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KIA는 상대 투수진을 상대로 볼 카운트 관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작은 요소들이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KT 위즈는 고영표 선수가 얼마나 오래 마운드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강력한 불펜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KIA 타이거즈는 주루 작전을 통해 KT 포수들의 견제를 뚫어내야 할 것입니다. 스코어는 근소한 차이로 4-3으로 KIA가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KIA의 상대전적 우세와 최근 경기 흐름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위권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T 위즈는 투수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KIA 타이거즈는 타선의 파워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승부를 가를 요소는 세밀한 전략과 각 선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일본 프로야구 NPB 중부리그 소속 한신 타이거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경기가 코시엔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한신은 최근 홈 경기에서 강력한 성적을 보이며 순항 중인 반면 요미우리는 원정 경기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의 순위 싸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현재 중부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승 16패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 실점이 2.88점으로 리그 최상위권의 투수력을 자랑합니다. 테루아키 사토와 오오타케 코타로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며 사토는 클러치 히터로서 강한 모습을, 오오타케는 선발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비 위주의 전략과 불펜의 높은 세이브율은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경험이 부족한 타자들의 집중력 저하가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현재 시즌 3위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승 19패로 타선에서는 오카모토 카즈마와 트레이 캐비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카모토는 시즌 초반 점삽 32의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투수진에서는 이시카와 타츠야가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수진의 불안정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장타 위주의 공격을 펼치며 승리를 노리겠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는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최근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한신이 유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초기 맞대결에서는 한신이 7-1, 3-2로 승리하였으며 요미우리도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한신은 코시엔 스타디움에서 승률 68%를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오우타케 코타로와 오카모토 카즈마의 매치업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우타케의 커브와 오카모토의 직구 대응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양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기는 치열한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신은 불펜의 깊이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부에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요미우리는 장타 중심의 공격으로 초반 분위기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시엔 스타디움의 넓은 외야는 장타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요미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신이 4-3으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신의 수비 안정성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토의 클러치 히트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신 타이거즈는 홈 경기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투수진과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미우리는 불안정한 투수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며 공격력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가 양팀 순위 싸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니폰햄 파이터스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경기는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 시즌의 중요한 매치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니폰햄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강력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중위권에서 상위권 도약을 꿈꾸며 원정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투수전으로 예상되며 양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활약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니폰햄 파이터스는 23승 15패로 퍼시픽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14승 3패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타율 0.295와 6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아리스맨디 알칸타라가 있으며 그는 클린업 트리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니폰햄은 오릭스 버펄로스를 상대로 7-0과 5-3으로 승리하며 안정적인 투타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토 히로키는 평균 자책점 1.59를 기록하며 팀의 마운드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니폰햄의 강점은 투수진의 안정성과 신조 감독의 수비 교체 전략이며 불펜 운영에서의 변수가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현재 19승 20패로 리그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 11승 7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장타력을 이끄는 야마카와 호타카는 리그 2위인 12홈런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를 상대로 5영 완승을 거두었으며 라쿠텐 골든이글스를 상대로도 접전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체력 소모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부상에서 복귀한 유리엔 그라시알의 타격 감각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프트뱅크의 강점은 장타력이지만 안정적인 불펜 운영이 필요합니다. 2025 시즌 두 팀은 이미 한 차례 맞붙었으며 그 경기는 니폰햄이 3-2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니폰햄의 선발 투수 고바야시가 훌륭한 피칭을 선보이며 소프트뱅크 타선을 억제했습니다. 과거 양팀 간의 전적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였으나 이번 시즌 니폰햄의 상승세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니폰햄은 초구 공략에 능하고 소프트뱅크는 볼넷 유도 후 장타를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매치업에서 양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투수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폰햄은 아리스맨디 알칸타라와 이토 히로키를 앞세워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예상하기에 니폰햄은 3회 말 알칸타라가 적시타를 치고 나가며 선취점을 올리고 6회 말 만파 나카마사의 2루타로 추가점을 내며 점수차를 벌릴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야마카와 호타카가 7회 초 솔로 홈런을 날리며 추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니폰햄의 수비 전략과 안정적인 불펜 운영이 실점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니폰햄이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니폰햄의 홈구장 강점과 안정적인 투수진 덕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니폰햄 파이터스가 홈구장에서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폰햄의 투수진 안정성과 신조 감독의 전략적 수비 교체가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장타력으로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팀이 최종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니폰햄의 승리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